전성기라는 게 한 번 오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자기가 실력을 항상 다듬어 놔야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한 번 올 때, 한 번 올 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돈이 뭐 우리가 경매를 10년간 한다고 하면 10년 동안 균일하게 해년마다 1억씩 버는 게 아니고 한 2, 3년째는 한 2, 3천씩 벌다가 한 4년, 5년에 전성기가 한 번 치면은 그때 한 해에도 몇 억씩도 벌 수 있는 거고 그러거든요. 이게 경매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초보 때 가장 못 버는 게 상식이지. 여러분들이 가장 초보잖아요. 초보일 때 버는 돈이 좀 낮지. 그러면은 중수가 되면 더 커지겠지. 고수가 되면 더 많이 벌겠지. 이게 이제 고수, 중수, 초보인데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냥 막 건너뛰어지나 이게? 다리는 숏다리인데 이 계곡과 이 계곡을 건너뛰을 수 있나요? 못 뛰지. 그러니까 숏다리는 이렇게 다리를 기르든가 아니면 이게 사다리를 놓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다리를 걸어 다녀야 되겠죠.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드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노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노력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말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쿵푸라는 단어가 있다. 그죠? 쿵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공부라는 게 쿵푸거든요. 이게 보면 이 뜻이 공부라는 건데 여기가 이제 이건 보면 노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쿵우가 좋다, 실력이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 또 다른 뜻으로는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쿵푸라는 단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시간을 오래 투자해야지 되는 것이다. 어떤 쿵푸가 높다, 낮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한문이 참 보면 어찌 보면 뜻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쿵우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초보 과정을 벗어나서 언젠가 내가 부자로 좀 살아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다면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 네, 중요합니다. 시간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반복. 그러면 부자 마인드라는 어떤 뜻을 깨닫고 이 뜻을 계속 되새김하는 것도 반복이겠네요. 의량물건 검색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도 반복이고 시세조사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타이핑을 계속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치는 것도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시세조사를 하면서 녹음 파일이 생성되면 계속 들어보는 것도 반복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진실이 몇 프로고 가짜가 몇 프로인지, 이 사람은 알면서 속이는 것인지, 정말로 모르면서 하는 소리인지, 그런 뉘앙스까지도 파악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심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만 들을 순 없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꼬셔. 근데 여자가 싫대. 놓으라고 했다. 싫다. 그러면 이 싫다가 100% 싫단지 70% 싫단지 그냥 좋은데 싫다라고 말한 것인지 어떤 그 왜 싫은지 어느 정도 싫은지 이거를 들으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시세조사 같은 거다. 경매에서도 이런 어떤 뉘앙스 파악 훈련이 극히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면 현재 그 LH의 그 투기 사건 이거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서울시장과의 연관성, 그 다음에 내년에 대선의 연계성, 그 다음에 이 정책이 끝이 어떻게 가겠는가, 그러죠?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180석을 하면서 작년부터 법치를 엄청나게 그 법을 가장한 헌법을 침해하는 법을 많이 만들었죠.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통치하면 법치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치라는 건 옛날에 아돌프 히틀러도 법치주의를 했어요. 그죠? 거기도 법을 만들어서 통치했지. 지금 시진핑도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옛날에 독재 정권도 다 법을 만들어서 했지. 그냥 안 했어. 다 법을 하지. 그러나 그 법이 헌법의 어떤 정신을 침해하는가? 이런 거를 봐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분위기를 잘 보세요.
그 잘났다고 아침 낮을 저녁 낮을 내내 그 법을 계속 만들어서 생산하던 애들이 최근 한 20일간 좀 조용한 느낌 안 드십니까? 뭔가가 얘네가 모래알이구나라는 걸 느낌을 직감적으로 느끼죠. LH 사태 딱 터지니까 점점 붕괴되는 게 안 느껴지세요? 공기의 흐름이 안 느껴지나 이런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금방 이제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경매 개통에서도 대출에 대해서 비율이 주택이 아닌 상가에도 낮춰진다더라. 이거가 내일 그 다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국적인 현상인지 어떤 은행에 국한된 현상인지 예를 들면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는데 혼자 놀래가지고 어떤 은행권에서 어떤 금융권에서만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컨택이 된 건지 아니면 열이면 열면 다 그렇게 된 건지 내일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경제가 많이 힘들겠구나. 부동산 경매의 수가 늘어나겠네. 그러면 대출 이자가 조금 대출 비율이 좀 낮아지더라도 한 번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막연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비. 대출 이자가 낮아지니까 아유 야 경매 안 해야 되겠다. 그건 되게 무식한 행동인 거지. 경매는 불황일수록 더 잘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무수히 말씀드렸죠. 불황일수록 더 잘 되는 게 경매입니다. 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자, 이 건의 이 그 상가건은요. 제가 왜 그 다른 건들이 많은데 이 책에 써는 몇 가지 사례들 중에서도 가장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그 친구 도와주고 얻은 그 수익으로 정말로 그 내가 이렇게 무일푼으로 본 사례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잖아요. 내 돈이 아닌데 정말 내가 도와줘서 그때 정말 작은 도움 정도를 줬는데 사실은 뭐 큰 돈이죠.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약속은 살짝 어겼지만은 어찌됐든 굉장히 큰 돈을 나에게 선뜻 준 거니까 그 돈으로 바로 그걸로 또 바로 부동산으로 전환했을 때 오는 묘한 쾌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집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좀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경매로 싸게 돌려서 몇 배 이득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시세대로 딱딱 주면서도 이렇게 그 강남에서 투자해서 돈을 또 버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네. 막 이제 좀 많은 걸 좀 깨달았죠. 그래서 그때 저렇게 소매로 사는 사람도 있고 소매로 돈 번 사람도 많은데 도매 시장에서 돈을 못 번다면 이건 뭐 어떻게 답을 내야 되는 거야. 이거 실력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도매 시장에서 낙엽처럼 그 최저가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살까? 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 현실에 대한 감각이랄까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 그 당시 옛날에는 가보면 뭐를 많이 했냐면 어떤 걸 많이 했냐면 경매 시장에 이제 가잖아요. 예, 경매 시장에 가면은 최저가에서 싹 깔아가지고 납작하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응찰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을 이렇게 봐. 어떤 관상일까? 이렇게 이제 보는 어떤 습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저럴까? 이렇게 가만히 보는 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행색이 좀 초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 가보면은 행색을 먼저 많이 봐요. 가끔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 잘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 같은데 뭔가 이렇게 벽을 좀 더 깨야 되겠다. 어떤 기운이 저 사람은 조금 기운이 좀 탁하다. 저 사람 좀 뭘 바꿔야 되는 뭐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우가 돼가는 건지 뭐 돌을 닦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돈벌이도 하면서 인간에 대한 그 어떤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는 어떤 그 지혜도 좀 배우고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측을 해보세요. 예측을 해볼까? 예측
자, 예측 나갑니다. 예측. 자, 경제. 앞으로 좋을까 나쁠까? 나쁘다. 당연한 거 아닌가? 나쁘다.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다 아는 사실이다. 경제가 나빠져? 그럼 경매 물건이 어떨까? 많이 나오겠네. 많이 나오겠네? 근데 경매에서도 대출 제한이 있네? 그죠? 많이 나오는데 대출 제한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떨어지겠네? 더 많은 유찰이 되겠네? 많이 나오는데 대출이 떨어지니까 많이 안 사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유찰률이 높아지겠네? 그죠? 유찰률이 높아지니까 가끔 뭐가 생겨? 왕건이가 하나씩 생기겠네.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면은 거제도 같은 조선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99%를 수주했대.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뎠대. 그러면은 다시 조선업 때문에 발달하는 곳이 있겠네? 이렇게 또 추리가 되겠지. 그럼 어디가 오르겠네? 이런 생각이 되겠다, 이게. 이렇게 경매가 많아지고 도유찰되고 왕건이가 생길 확률로 봅시다. 우리가 예언자는 아니니까 확률로 보면 높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미국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이 흔들릴 거다, 이게. 한국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주식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무슨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뭐 이름 붙여서 자기들끼리 움직여 봤자 안 되지. 그게 아니 개미가 많이 모여 봤자지 발로 밟으면 끝나는데,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동학공룡이다 서학공룡이다 서학악어다 뭐 이래야지 겁을 먹지. 참 보면은 사람들이 희한해. 자, 금리가 인상되면은 주식은 떨어져요. 그러면 또 실업난이 가중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수순이 이렇게 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리한 사행성 투자하지 마시고, 사행성 투자하지 말고 경매의 왕건이 하나만 딱 잡고 간다. 끝.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왕건이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력을 쌓아야지 눈에 보이지. 눈이 시력이 난시하고 근시해가지고 마이너스 0.001인데 무슨 재주로 왕건이가 눈에 보이겠어요? 시력이 좋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시력이 좋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수련을 미리 해놓으세요. 이 경매는요 평생 하셔도 후회 없습니다. 네. 네, 세영 씨가 질문 주셨는데요. 경제 나빠질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직장 소중히 여기시고요. 직장이 소중하긴 하지. 밥벌이인데. 그죠?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공부 같은 걸 좀 하셔야 돼. 배운 거 있잖아요, 공부. 의량물건 검색 훈련, 그 다음에 스피드 훈련, 그런 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훈련, 그 다음에 이제 부자 마인드 훈련,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이럴 때 안 하면 언제? 전쟁 난 다음에 싸움 연습합니까? 싸움 연습한 다음에 전쟁 나야지. 예. 자, 세영씨,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께 죄송한 일입니다만은 25기 대구 공동투자 다가구 두산동은 투기 가열지구라서 5억 250에 낙찰받아서 1년 소유하고 6억 2,50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신암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팔기 싫은데요. 왜냐하면 동대구역과 600m 정도 가깝고 저희 건물이 있는 일반 상업지구를 제외하고 인근은 아파트를 짓고 있고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꼭 10년 이상을 가져가고 싶은데요. 그러나 같이 공투하는 형님 누님들은
4억 250에 낙찰받은 신암동을 6억에 팔린다면 팔아버리고 싶어 하네요. 10년을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훨씬 이득이 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두산동 팔리는 바람에 신암동도 이제 웬만큼 이익을 남기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심리가 있나 봅니다. 참 보면은 경매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죠? 교육비 꼴랑 1,000만 원도 안 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벌 수 있게 왕초보들이 이러고 돌아다니니 참 뿌듯하네요. 뿌듯하네. 그래, 그러니까 얼마를 남겨 먹은 거야? 1년 만에 이제 1억 가까이 남겨 먹었네요. 그죠? 근데 썩은 케이크 하나 안 보내는 거 봐라. 됐어. 파는 거 자랑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도 얘기해줘야지. 10년을 진득하게 기다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두산동이 팔리는 바람에 신암동도 이제 웬만큼 이익을 남기고 그만하고 심리가 있나 봅니다. 애시당초 수익률표에 최소 5년을 갖기로 있기로 했는데요. 신암동은 임대사업자도 겨우 등록했는데 임대 보증보험을 들려면 대출금과 보증금, 감정가를 넘는 금액은 예금에 넣어놓고 주택보증공사에서 질권을 잡는다고 하네요. 요게 이제 이 문정권이 만든 쓰레기 악법이죠. 완전 골 때리는 법을 만들어 놨죠. 제약이 많다 보니 다들 실증이 나셨는지 그때도 이미 조언해 주신 것이 향후 시세 차익이 높아지고 월세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 기대되고 임대사업자가 가능하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라고 해 주셨습니다만 공투하신 형님 누님들은 6억 정도 팔면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설득할 수 없다면 팔 수밖에 없겠지요, 회장님. 네,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투의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서로 생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정 한도까지는 같이 갈 수 있죠. 여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적지란 말이에요. 목적지. 여기까지는 같이 가 서로 3, 3, 5.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갈 때도 계속 평탄하면 좋은데 인생이란 게 이렇게 굴곡이라는 게 있고 항상 판단할 시기가 오잖아요. 판단할 시기가 옵니다. 시기. 그럼 이때 이 판단할 시기가 정권을 줘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그게 주식회사 같은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주식회사 같은 거잖아요. 51%만 가지고 있으면은 대표야. 대주주고. 이 대주주가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49%의 사람은 입이 대빨이 나와도 따라와야 돼. 이게 강력한 현대식의 중앙 집권 체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가 보면 영도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대통령제, 영도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재를 체험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난이 센 거야, 왕처럼. 대통령제는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도죠. 미국에서.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 권력 분립이라는 게 굉장히 막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연방 대법원장이 트럼프가 행정명령 내면 이걸 브레이크 딱 잡아버리고 막 이런 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런 게 이제 미국식의 대통령제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국은 독재를 경험했죠.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 탄생한 대통령제죠. 그러니까 미국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독재적인 게 섞여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영도적 대통령제, 너무 초강력한 대통령제죠. 그래서 대통령이 한 번 되면은 수많은 자리에 꽂아버릴 그 직업이 3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여기 붙는 거죠. 거지 새끼처럼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눠먹니라고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권한은. 이게 안 돼,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공동투자도 이렇게 주식회사처럼 51%의 지분을 갖고 움직여버리면 이거는 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초중앙 집권적인 권한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비율로 공투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중간에 판단에 대해서 서로 각각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막 그 정부가 흔드니까 야 요거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그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25기 공투팀은 상당히 온화한 분위기에서 합의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공투는 엉망진창이고, 그거를 공투라고 보기 어렵고, 그거는 공투에, 그러니까 출발점에 서서 한 발자국 딱 뛴 다음에 무너져 버린 그런 거 같은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요 팀은 보면은 두 개를 공투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뭐, 재미도 좀 보셨고, 연습도 됐지. 이제 막 경매 초보자들이 다가구를 덤벼가지고 수리도 하고 명도도 하고 월세도 받아보는 관리도 하다가 이제 그 돈까지 벌고 헤어지니까 딱 그 만족함을 알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득도 많잖아요. 이득도 많고 돈도 벌었고 경매도 배웠고 간접적인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연이 다 되는 것 같으면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세영 씨가 다른 사람 지분 물어주고 6억에 내가 인수할게 하는 것은 비추. 왜? 그 돈이면 앞으로 더 큰 돈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그 형님들하고 누님들이하고 헤어질 때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 정도에서 헤어져도 서로 이득이 있고 또 시기가 또 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귀찮은 거 싫은 건 사람 심리잖아요. 아마 이제 그 같은 동기분들도 요걸 그냥 정리해가지고 야 세술은 세부대 한번 담자 요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찌 보면은 그 인연이 또 돈 벌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요거는 파는 것이 낫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흩어지게 마련이고 흩어져도 아름답게 흩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25기가 2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만났던 기수가 2년이란 기간 동안 꾸준히 잘 해왔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쉽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충분히 돈 벌었으니까 경험도 쌓였고 돈 벌었겠다. 뭐가 아쉬워요? 그냥 빨리 딴 거 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영 씨. 네, 대표님 깊은 조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번에는 소액 투자의 재미 충남 부여의 홍산면 토지 이것도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역시 방송은 계속 해년마다 반복해 줘야지 그것도 맛이죠. 해년마다 반복. 네. 다음 시간에는 요걸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게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들한테는. 요걸로. 소액 투자의 재미, 충남 부여군 홍산면 토지. 요거. 참, 요거, 이거는 홍산면이 아니고 붕산리 같은데? 사진을 그냥 갖다 껴놨네. 예, 요렇게. 참, 이것도 놀라운 어떤 게 있었어요. 참 이때는 날라다녔는데 날라다녔죠. 그러면서 제가 그 실전에서 막 뛰어다닐 때는 야 지금도 아마 뒤져보면 1,000만 원짜리로 돈 버는 거 많을 거야. 되게 많을 건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왜 어떤 게 있냐면 그 여러분들 보면은 왜 서부 영화에 보면 그 계곡 같은 데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면 이게 흑인 노동자들이 뜰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떠내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떠내잖아요. 이렇게 다 물이 흘러가는데 그 뭘 건져요? 그 사금이잖아요. 사금. 그죠? 그 사금 채취하는 거 같은 거죠. 이렇게 싹 건져서 뭐 하나 있나 이렇게 뒤지는 이 과정이 경매의 과정이에요. 진짜로 노력하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남들 다 되는데 왜 나만 안 돼? 그게 안 될 리가 없잖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제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